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점점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을 넘어서 곧 있으면 반팔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업 취업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던 성과를 이제 거두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항목은 크게 세 항목이에요. 항목의 수는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량이 1200자예요. 이 1200자 실은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분량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또 항목의 내용을 보면 또 1200자 정도 쓸 정도의 좀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해서 하나씩 틀을 잡다 보면 금세 1200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항목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할 직업 윤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또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사례를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최근 사회 및 조직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 간 또는 집단 간에 경쟁하거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 중에 하나를 좀 들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좀 이 갈등을 취소하거나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공단을 지원한 동기를 써주시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두 가지를 좀 제시해 주신 이후에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부담감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여러분들 자기소개 작성하다 보면 소제목이 좀 고민이시죠? 이따가 강의 끝 무렵에는 오늘 소제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팁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이죠.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될 직업윤리, 그리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던 사례,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작성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원칙을 지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써주시는 항목이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윤리가 무엇이고, 또 그 직업 윤리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지켜 나갈 수 있는지를 설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을 써주시면 되고요. 우선 쌤의 자기소개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스카죠. 상황, 위기, 행동, 결과로 나누어 쓰는 거고요.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핵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도입은 쌤이 수정을 못했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과 설득을 추가하는 방식. 이게 그래서 K스카 P 방식입니다. 자, 우선 도입 부분, 그러니까 일단 핵심을 먼저 딱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핵심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셔야 될 것들은 내가 어떤 직업 윤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직업 윤리가 왜 필요한지, 또는 공단 직원에게 이 직업 윤리가 왜 필요한지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직업 윤리를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왜 여러분들께서 그 선택을, 왜 그 직업 윤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되겠죠? 또는 이 직업 윤리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핵심 부분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가장 공공기관 직원에게 가장 강조돼야 될 직업 윤리를 먼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주셔야 되겠죠. 원칙을 지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사례, 경험을 써주시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를테면 정직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경험은 대학교 2학년 때 무엇을 할 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랑 어떤 일을 할 때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했어, 이런 원칙을 지켜야만 했어 라고 설명을 여기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려워, 또는 현실과 타협하거나 또는 편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료들 역시 쉬운 길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원칙을 지키다 보면 뭔가 불이익을 받겠죠. 이를테면 설문조사가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 준수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이 쌤이 여기에 이렇게 썼던 내용들을 어떻게 다 쓰냐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셨던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기 부분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고, 내가 또 이 원칙을 지키다 보면 뭐 과제가 늦어져, 뭐 설문조사가 안 돼, 뭐 졸업논문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불이익, 피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은 이렇게 하자는 말까지 했어, 나 역시 이런 부분이 고민도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원칙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 부분이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신 거죠.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써주실 때 거창하고 멋있는 말을 쓰시기보다는요, 교수님께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써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칙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그 내용을 써주시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동료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동료를 설득했는지, 어떻게 설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료 설득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지키기로 결심한 다음에 동료를 설득하고, 다행히 동료들도 거기에 동의해줘서 같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준수하다 보면 어떤 피해나 불이익 같은 게 좀 발생해야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는 겁니다. 비록 설문조사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와 불이익 같은 것들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설문조사 머릿속에 좀 설문조사를 완벽히 세우지는 못했지만 교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성실히 노력한 모습이 눈에 보인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인정이나 또 여러분들 스스로 뿌듯했던 거 있었죠. 나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일단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죠. 그 부분이 이제 설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또는 이런 직업 윤리가 왜 필요한지, 이런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에도 내가 우리 공단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내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윤리의 필요성에 국민들의 신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뢰. 왜냐하면 이 연금이 고갈될 거다라고 불신하고 있거든요. 연금이 좋은 어떤 잘 투자해서 뭐 테슬라 이런 데 잘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한 10년을 늦췄다, 연금 고갈 시기를 한 10년 정도 늦췄다, 이런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깨지면 연금 이제 납부 안 하겠다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반발하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직업윤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직업윤리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쭉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선 작성 소재 직업윤리 하면 좀 여러분들 고민 어떤 걸 해야 될까 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업윤리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면하고 또는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 또는 친절하고 공정, 청렴, 또 봉사원신, 비밀엄수, 원칙 준수, 이런 것들이 다 직업윤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윤리가 내가 이쪽에서 이 스토리에서 내가 이것을 잘 지켰어 라고 연결이 되어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지면 실은 어떤 정직한 거, 그 다음에 성실한 거, 원칙을 준수했던 거, 정도를 추구했던 거, 또는 이제 청렴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업윤리로 제시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직업윤리 중에 친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설문조사를 제대로 설문조사했다 이런 이야기 쓰면 실은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직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생각해. 또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시하고, 이때 책임을 다 지키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지켰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직업윤리와 원칙 준수 사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를 쓰실 때 어떤 것들을 써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선배들 거 베끼고 이런 거 많죠. 선배들 거 아니면 쉬운 걸로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수행하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학교 시험을 보는데 족보를 구해서 보거나, 또는 아니면 기출 문제들 늘 교수님께서 그 문제만 내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좀 쉬운 건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가 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표본을 구하지 못해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표본을 모았고, 비록 다 모으지는 못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교수님한테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런 흐름 가져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고객응대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고객이 무리한 요구가 있거든요. 이런 거 좀 한번 봐달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고객이 계속 내가 그냥 들어주면 편한데 그래도 회사의 방침이고 또 내가 일했던 곳의 방침이어서 그런 원칙을 지켰어. 그래도 비록 고객한테 욕은 많이 들었지만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셨을 때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아르바이트는 성실 같은 걸로 연결 지으면 좋겠죠. 이렇게 방향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원칙을 준수하기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떤 피해나 불이익, 또 여러분들의 이런 갈등, 고민,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딜레마적인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인간미 넘치게 또 솔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작성할 때 아까 이제 동료들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가끔 다른 친구들은 다 나쁜 길을 선택하자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 있죠. 이게 이제 독야청청 독불장군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는 써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그냥 설문조사를 표본을 우리가 그냥 허위로 작성하자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풀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깎아내리고 나만 튀는 것처럼 쓰시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작성하시면 첫 번째 항목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 갈까요? 두 번째 항목이 여러분들 좀 머리가 좀 복잡한 좀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최근 사회나 조직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세대 간 또는 집단 간의 경쟁을 하거나 이런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좀 한 가지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갈등과 최소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통 역량이나 협업 또는 포용력, 상대방에 대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이해죠.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방식은 이런 항목에 스토리텔링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논리 서술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쭉 풀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입과 전개, 정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뭔가 사회적 갈등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사회적 갈등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근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통해 어떤 이런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인용을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겪었던 것들이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디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냐면, 길거리에 걸린 플랜카드를 눈여겨보시면 그게 다 갈등인 거예요. 플랜카드 잘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서 찾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이 될 텐데,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서울시 투표 선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20대 남자와 20대 여성의 어떤 투표, 이게 확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녀 갈등이 좀 크게 부각됐었는데, 이런 군 가산점을 인정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임산부석, 이게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산부석에 오히려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은 앉는데 남자들은 전혀 못 앉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나 이런 데 주차 가면 여성 전용 주차 공간, 이런 부분들도 또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군 가산점 같은 경우 또 있고, 최근에 한전인가요? 어디 모 공기업에서 최초로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선배들은 다 인정을 받았는데 군 경력은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호봉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남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젊은층과 노년층, 이런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에 이제 노약자석이라든지, 특히 이런 국민연금 고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돼서, 실제 여러분들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는 연금만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앞으로 연금액이 계속 늘어날 텐데 연금만 계속 납부하고 나중에 실제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서 걱정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갈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갈등이 있죠. 지역 간에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가덕도 신공양하고 대구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KTX 노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선이나 어떤 지하철역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그걸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TX가 이제 드리프트를 하는 거죠. 쭉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 확 꺾였다 내려가니까 그만큼 연간 이용객들 전체가 그 시간만큼을 손해보는 겁니다. 또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전철 노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역으로 만들어내는 거, 어떤 정치인들 입김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시민들 세금으로 다시 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님비 현상이 있죠. 우리 앞마당에 이런 건 있어서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청년주택들입니다. 청년주택에서 역세권에 이 청년주택을 지어서 주거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젊은 분들, 또 신혼 부부들에게 어떤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인데, 이게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요. 이게 들어오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니 오히려 지역 상권이 살아나서 지역 주민들이 좋다, 얼마 전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서울시 쓰레기를 인천이나 경기가 나 우리 못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님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직장 내 갈등에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거나 또 너무 수직적 또는 경직된 이런 조직 문화가 실은 이런 갈등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수준의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행복주택, LH의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이게 좀 실은 쌤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재건축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를테면 이제 재건축해라, 재건축 하되 대신 이 부분은 내놔라. 그래서 이를테면 생활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대규모 단지의 일부 동을 이를테면 임대 아파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 마,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 우리 이런 신문기사 많이 봤죠? 쌤이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오려고 그래요. 핏대 올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사례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갈등, 그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이런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재개발을 해요.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서 정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았던, 정들었던 곳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역시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분과 이분들은 그냥 재건축하지 말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지만, 실은 그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건축해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대학교 내에 청년들, 뭐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숙사를 못 짓게 반대 운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잘 알고 있고 또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건 내가 이런 것들 겪어봤어, 또 내가 이걸 봤어, 이렇게 딱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갈등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청년들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이 갈등을 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일단 도입 부분을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나 3가지 정도 말씀하시면 되는데, 3개면 좋긴 하지만 분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3꼭지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각각 꼭지에 쓸 수 있는 분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은 뭐 어떤 깊이 있게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생각하기에는 또 그런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실은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시고, 먼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지역 주민과의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를테면 지역 축제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짧게 언급해 주셔도 됩니다. 이 앞에 돼 있던 이 4가지 있죠. 이 4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풀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 짓고 나서 다음에 이제 넘기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 원인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런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를테면 청년주택과 관련된 갈등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도 이야기하고 이게 왜 해결돼야 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야기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적인 갈등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 그래서 상호 이해, 또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서로 상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공단에 입사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언급해 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실은 옵션 같아요. 이런 항목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차관점은 쌤은 되도록이면 국민연금 고갈과 같은 어떤 공단과 연관성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런 갈등을 선택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또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또 쌤 유튜브 강의 보고 또 국민연금 이 이야기, 연금 고갈 이 이야기를 또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연금 고갈 이 부분에만 너무 포커싱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연금에 관련된 거 쓰면은 조금 더 내가 더 잘 풀어가고 내가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공단에 대해서 내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불이익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봐선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사회적인 원인을 진단해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 논리를 풀어가는 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이를테면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 쓰면 합격이고 뭐 청년주택 쓰고 쓰면 떨어지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갈등 해결 방안이 실은 남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걸 찾을 수 없어서 어떤 거창하고 독창적인 갈등 해결 방안에 이나 어떤 아이디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갈등 해결 방법은 나열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첫째, 이겁니다. 둘째, 이겁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써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있죠. 이 생각이 마지막 이 정리 부분에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좀 가장 까다로웠던 항목 중에 하나인 두 번째 항목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항목이죠. 지원한 동기, 공단 왜 썼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 동기를 좀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를 써달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 당연히 작성 주제는 지원 동기와 또 직무 수행 역량,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무 수행 역량, 또 이것을 쌓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이것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작성 방식은 실은 이것도 오타요. 죄송합니다. 쌤이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논리 서술로 써야 돼요. 스토리텔링 쓰시면 아니에요. 논리 서술 방식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공단을 왜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를 써주시는 겁니다. 플러스 그래서 나는 우리 공단에서 가장 뭐 이를테면 고객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어, 아니면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고 싶어,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어떤 목표나 비전,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거 써주시면 이게 실은 지원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원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지원 동기 어떤 것들을 써주시면 되냐면, 공단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 또는 연금이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필요해, 그래서 연금 공단에 입사하고 싶었어. 또는 내가 공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이런 연금을 책임지는 일이야. 이런 거, 공익추구.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쌓았던 어떤 경력과 경험, 또는 여러분들의 역량,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찾아오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경력과 경험, 뭐 이를테면 어르신들을 응대했던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이런 업무를 했다면 그런 것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원했어. 이렇게 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공단이나 사업이죠. 공단의 사업, 그런데 연금이죠, 결국. 그래서 공단과 연금의 역할, 또 연금의 중요성, 필요성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는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셔도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원한 이런 직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먼저 역량을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역량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량이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시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쌓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뭐 이를테면 고객소통, 뭐 이를테면 소통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학교 때 소통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또 소통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인식하고 또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쌓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했어, 열심히 공부했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뭐 팀워크를 했어. 그 다음에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고객응대 잘한다는 칭찬을 듣게 됐어. 이런 식으로 어떤 증거와 성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량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통 역량, 뭐 고객 응대 역량, 이게 국민연금공단도 실은 고객 응대하는 업무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협업, 동료들과 팀워크 이런 거 협업을 할 수 있는 역량, 또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또 여러분들 어떤 전문 지식, 또는 경력과 경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량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지식이 있죠. 지식에 플러스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들어가요. 경험치가. 그 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들의 태도,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얘가 바로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결국 내 어떤 지식을 이야기해도 되고 어떤 경력과 경험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량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실제 업무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다고 해서 활용하지는 못하거든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가짐,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량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두 가지 정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들 쌓아서 결국 이런 칭찬을 들었어,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 라고 마무리 지으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입사 후에도 나는 이렇게 노력할 거야. 나는 이렇게 자기 개발할 거야. 그래서 이런 비전과 우리 공단의 비전, 또 이런 목표를 내가 달성해 낼 거야. 이런 다짐들을 써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점, 지원 동기를 이 부분을 써주실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단과 사업을 칭찬하라고 하면 이걸 잘 못 써요. 이게 실은 이런 방식이 좋은데, 그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죠.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 은퇴 후에 이런 노후 생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례들을 여러분들 자신이나 또 여러분들 주변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밤늦게 길거리 나가보시면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해도 되고, 또는 이를테면 뭐 전쟁 세대라고 하죠. 이제 그분들께서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노후 투자를 전혀 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사회의 빈곤율이 어느 정도야. 이런 신문 기사 내용들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연금공단에 입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요, 좀 되도록이면 기간이 긴 오랫동안 노력을 했던 역량, 그 이야기를 써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짧게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력 부분이 있죠. 역량을 쌓기 위한 이 노력 부분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쌤이 특히 이제 행동 부분, 이런 부분 쓸 때 눈에 그려지도록 써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조언을 드리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쉬운 표현을 쓰세요. 쉬운 표현. 너무 어렵게 뭐 멋있는 단어 이런 것들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역량을 쌓았다, 이런 것도 또 괜찮겠죠. 뭐 찬물로 샤워를 해가면서 뭐 나태해지려고 하는 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제 어떻게 노력했느냐를 보여주는 게 실은 핵심이에요. 물론 역량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역량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은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노력해 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마무리에 24 후 이 노력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부분들, 뭐 다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다짐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 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좀 거창하고 이런 멋진 표현들보다는 실제 내가 입사 후에 3년 동안 어떻게 노력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우선 선배님들의 업무를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선배님들의 업무 노하우를 내가 배우겠다. 선배님들한테 혼나가면서 배우겠다. 그리고 퇴근 후에 꼭 우리 연금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업무에 빨리 적응하겠다. 뭐 이를테면 6개월 이내 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 3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 그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항목까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어렵지 않죠. 쌤의 자기소개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읽기 쉽게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입니다. 왜냐면 읽기 어려우면 안 읽게 돼요. 그러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쉬우려면 쌤이 말씀드렸던 이런 논리의 흐름, 도입, 전개, 정리 또는 상황, 유기, 행동, 결과 이런 구분들이 어떤 논리의 흐름이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 부분 좀 조언 드리자면 1200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00자 꽉 풀로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생각에는 베스트는 1000에서 한 1100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은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입이나 전개나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여기를 한 300자, 얘를 한 300자, 얘를 잠깐만 여기가 한 800자, 이런 정도. 계산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쌤이 이렇게 수학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600자, 또는 이게 이제 200자, 얘가 이제 800자, 여기가 200자, 이런 식으로 분량을 좀 미리 어느 정도 세팅하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소제목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팁을 드리기로 했죠. 자, 우선 첫 번째, 소제목 꼭 필요한가요? 네, 쓰세요. 필요합니다. 소제목이 있는 자기소개서, 없는 자기소개서는 가독성이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제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제목은 왜 쓰는 건가요? 소제목은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낚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쉽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 이야기할 거야? 라고 미리 힌트를 줘야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쓰는 겁니다. 일단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핵심 내용을 미리 전달해서 쉽게 힌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까? 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기소개서에 다 작성하시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쓰셨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넘어가면서 멋있는 어구를 찾아보세요. 멋있는 어구. 그래서 밤늦게 친구들과 함께,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을 썼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어떤 역량 키웠던 항목, 그런 항목에 그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밤늦게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남아 팀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런 이야기 썼다면 밤늦게 친구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소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소제목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창하고 멋진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읽다 보면 좀 약간 헛웃음 나오는 그런 소제목들이 있어요. 꿈과 열정으로 쌓아온 역량, 이런 식의 쓰는 거예요. 진짜 읽기 싫어요. 전혀 궁금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스포하는 거,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다, 이런 거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싸워서 갈등 해결했나 보네, 이렇게 식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따로 국밥,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흥미를 유발한다 치고 이 소제목은 기가 막히게 그럴싸하게 써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소제목이 그럴싸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읽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레기한테 당했어, 제목 낚시에 당했어, 이런 거에 많이 이야기 하시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1200자 분량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게 1200자 분량인데 크게 아까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까 첫 번째 항목과 뭐 세 번째 항목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논리서술 방식으로 쓰는 항목들의 경우에는 소제목을 여기에만 쓰는 방식이죠. 우리가 대부분. 자,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도 좋지만 실은 여기에도 하나 써주고 여기에도 하나 써주고 이렇게 세 개의 소제목을 쓰는 것도 굉장히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논리서술을 쓰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항목이었죠. 여러분들 스토리만으로 작성한 항목.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토리 원칙을 지키고 타입했던 경험이 있었죠. 타입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경우, 이런 것들은 스토리 하나로 쭉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소제목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하나 정도만 써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소제목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분량이 많은 긴 글에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써서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실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였었는데 자기소개서에 요즘 대부분 다 소제목들을 쓰다 보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소제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쓰셨던 문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기소개서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쭉 가면서 멋진 어구 딱 찾아다가 걔를 위에다 계속 갖다 붙여 넣어 보십시오.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때 고려하셔야 될 게 일단 궁금증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핵심을 전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고요. 제 강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 실은 댓글이나 근데 쌤이 좀 이건 좀 미안해. 댓글에 바로바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쌤이 그러지는 못해. 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또 좋아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밤늦게 이런 동영상을 찍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국민연금공단 서류전형 잘 통과하시고 필기 잘 통과하셔서 나중에 꼭 저와 함께 면접 끝내버리시죠. 여러분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